그리고 오늘 재판에서 송영길의 기사 월급조차도 목사연에서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에서 지급이 됐다. 그러면 이거 빼도 박도 못합니다. 송영길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까지 전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게 7억이 넘잖아요. 자, 이 뇌물 7억은 큽니다. 의료 파업 사태로 변호사들이 잭팟을 터질 것이냐. 서초동 개꿀잼, 오늘 상황 개꿀잼이 있다는 뜻이겠죠. 이거 변호사가 쓴 것으로 보이는데, 전공의 하나 상담하러 온다네. 크크크크크. 윤통 만세다. 크크크. 다투어볼 여지가 있다는 식으로 적당히 듣고 싶은 말 해주고 동기들 선후배들까지 싹 다 수임할 예정이다. 다투어볼 여지가 있다는 식으로 듣고 싶은 말 적당히 해주고 동기들 선후배들까지 싹 다 수임을 할 예정이다. 결과 나올 때까지 희망 주는 역할만 해야겠다. 크크크 해놓고 이 반사회적 살인마들 지금 의사들이 변호사 상담하러 가면 변호사들은 좋아하겠죠. 반드시 수임할 겁니다. 그럼 돈이니까. 그런데 그 속 마음은 뭐다? 이 반사회적 살인마들, 정원 빔 맞기 싫다고 범죄 저지르는 고객님들, 앞으로 더 많이 왔으면 좋겠네. 자, 정원 빔, 전공의 숫자를 늘리는 빔, 이 빛이죠. 맞기 싫다고 범죄 저지르는 고객님들, 의사들입니다. 앞으로 더 많이 왔으면 좋겠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상황과 의료 파업 사태는 이 영상의 끝부분에서 다시 한번 하기로 하고, 자, 조홍천이 이재명이 조국의 강에 다시 입수하고 다이빙을 했다라는데, 이게 보통 언론 기사가 되려고 하면은 개가 사람을 물면 언론 기사가 안 돼요. 말을 좀 더 재미나게 바꿔서 하면 똑같은 말도 다르게 들리죠. 사람이 개를 물어버리면은 딱 언론 기사가 되는 겁니다. 조홍천이 그런데 재주가 좀 있나 봐. 조홍천은 오늘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 저널에 출연해가지고 이재명과 조국이 만난 것을 두고 선거 연대가 아니고 방탄연대다. 두 분 다 법원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이다 하면서, 지난 대선 과정 중에 제가 이재명 캠프 레드팀을 맡으면서 조국의 강을 건너야 된다고 수차례 얘기를 했었고, 그 당시 이재명이는, 대선 당시 이재명이는 민주당이 조국 사태로 심각한 국민적 실망감을 드렸다는 취지의 사과를 서너 번이나 했다. 조국의 강에 빠지면 안 된다고 사과를 서너 번이나 했다가 말을 홀랑 뒤집고 다시 조국하고 손잡는다 이거지. 그러면서 또 한 번 허언을 한 것이다. 허언은 거짓말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 강을 건넜다가 다시 조국의 강에 지금 입수하고 다이빙하고 헤엄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민주당 표가 아닌 개혁신당과 정의당 표를 가져오고 있다는 조국의 발언에 대해서도 희망사항일 뿐이다. 중도 확장성은 1도 없다. 어떻게 중도층이나 합리적 보수 쪽에 소구를 하겠냐. 중도층이 보기에는 민주당보다는 조국이 좀 더 매운맛이 덜하네, 이런 느낌이 가도록 해야 되는데 훨씬 더 캡사이신 아니냐. 캡사이신은 아주 매운 화학물질 같은 고추죠. 훨씬 더 조국이 좌빨 쪽에 더 가까운데, 어쨌든 이 상황에 대해서 이재명이 조국과 만난 상황에 대해서 다시 조국의 강과, 이 조국의 강이라고 보다는 조국의 바다나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다시 입수하고 다이빙을 했다 하는 쪽으로 방향을 우리도 좀 따라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당장 계양을이 발등에 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계양을이 불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국 선거를 지휘할 사람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김부겸이 해주지 않을까? 김부겸 노 했죠. 뭐 그 안에 있는 모든 원로들이 다 노를 한 상황에서 전국 선거 상황을 도와줄 사람이 사라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경인일보가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에 의뢰해서 실시한 계양을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이재명은 양자 대결에서 47.8로 원희룡 전 장관을 43.4, 4.4% 앞섰습니다. 다자 대결에서는 3.6%포인트까지 좁혀지는데, 격차 범위가 오차 범위 안으로 줄어들면서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이재명. 전국을 지휘해라 누군가 다녀야 되겠는데, 누가 다녀야 되느냐. 심지어는 유시민도 나오던데, 유시민이 다니면 좋겠어. 유시민이 다니면 전국의 표를 확 다 떨어뜨리고 다닐 테니까 유시민을 내가 추천해. 정말로
완전히 유시민 요즘 보니까 얼굴도 험악해졌고 말빨도 더 험악해지고 있던데 유시민 갑자기 왜 그래 늙었는지 몰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선대위 출범은 임박했는데 선대위원장을 뽑아가지고 바톤을 넘겨줘야 하는 상황인데 김민석 민주당 상황실장은 기자들과 만나가지고 혁신과 통합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혁신혁 통합 선대위 구성 검토를 시작하겠다고 했는데 사람이 있어야지. 정세균 총리도 노했죠. 김부겸도 노했죠. 이해찬 전 대표도 사실상 노했고 유시민 정도는 뭐 아직 망설이고 있나 봐. 유시민이 됐다면 유시민이 전국적으로 험한 입을 털고 다니면은 그거 완전히 도움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은 이제 개항을에서 발이 묶였고 조금 있으면 지지율이 역전될 것 같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전국 총선을 지휘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불출마를 선언한 이탄희를 꺼내 드는 모양인데 이탄희 카드로 되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은 그와 반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전국을 다 훑고 다니고 있잖아요. 전국을 갈 때마다 사람이 위에 터지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은 대신할 전국구 간판 스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워낙 공천을 무시무시하게 하다 보니까 김부겸이나 정세균이나 누가 아무도 이쪽 손을 안 들어주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홍영표 의원은 오늘 탈당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현재 탈당한 현역 의원이 1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자, 우선 이상민 의원은 처음에 탈당했던 사람들이에요. 처음에 민주당 비주류로서 탈당한 사람이 이상민, 여기 대전 유성구 언로 국민의힘에 들어왔죠. 김종민, 이원욱, 조홍천 요 내시고 그 다음에 김영주 서울영등포 갑에서 국민힘으로 넘어왔죠. 이수진은 어디로 갈지 아직 안 정한 것 같아요. 박영수는 대전 대덕구인데 새로운 미래로 갔어요. 요 대전 대덕구가 대박이 터지게 생겼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에 간 데는 전부 다 3파전이 벌어지는 거야. 확실한 3파전, 적당한 3파전이 아니고 허리버리한 그런 3파전이 아니고 진짜 알짜들만 모이는 3파전이 벌어지니까 국민의힘은 그냥 뭐 여기서 잭팟 아닌가, 아마 좀 이 미군 지갑 주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설후는 경기도 부천시 어린데 어디로 갈지 아직 확정하지 않았어요. 이상은은 울산 북구 이쪽 무소속인데 무소속으로 방향을 정했고 지금 이래 되면은 현재 민주당 현역은 158명으로 줄어든 상태인데 더 줄어들겠죠. 이렇게 되면서 이 홍영표 탈당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했으니까 중복되지 않는 부분만 이야기한다면 어쨌든 서른 의원과 홍영표가 손을 잡고 현역 의원 4명과 민주연대라는 가칭 조직을 구성해서 총선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오전부터 오전 10시 40분부터 오후 5시 40분 정도까지 이어진 재판에서 검찰과 이재명 측은 허위사실 공표 입증, 혐의 입증과 혐의 부인 이걸로 첫날 정식 공판부터 집중 포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을 70분 동안이나 낭독했고 서정조사에만 3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서정조사에서 그렇게 시간을 많이 끌었더라고요. 서정조사가 뭔지는 아시죠? 이 서면을 제출되어 있는 이제 증거 서류들에 대해서 전부 다 한 번씩 대충 훑어보는 겁니다. 이거는 뭐 시부인 하면서 이것을 재판 과정에 미리 하는 거죠. 서정조사부터 합니다. 그래야 이제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무엇을 주로 따져야 되는지, 무엇을 가지고 주로 다투어야 되는지를 결정합니다. 예, 오늘 조사 과정에서 특이한 점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이 가족에게 보이는 사적 영상 편지도 다수 방영됐습니다. 법정 안에서 틀었습니다. 틀었고 오늘 재판 하루 종일 이재명은 법정에서 입을 꽉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판사가 심지어는 하실 말씀 없나요? 하니까 없습니다. 그러고 뭐 하여튼 뭐 물어보는데 제일 먼저 주민등록번호 뭐 주소 이름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그럴 때도 그것만 대답하고는 입을 꽉 다물었습니다. 어쨌든 자, 재판이 열린 곳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 강규태 부장판사 재판부입니다. 오늘 10시 40분 오전 10시 40분부터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의 첫 공판 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먼저 법정에 나오면서 기자들이 상당히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혐의 인정하시나요? 부인하시나요? 뭐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이재명은 법정에 들어갈 때도 입을 꽉 다물고 또 점심 먹으러 간다고 이제 점심 때 이 재판을 잠시 멈추잖아요. 휴정을 하게 되는데 휴정 때 밥 먹으러 나오는데도 기자들이 붙어가지고 뭐라고 물어봤는데도 입을 꽉. 그런데 희한하게도 오후 재판 들어올 때는 또 한번 자기 주장을 어필을 했습니다.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 윤석열 대통령도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주장인데 제가 나중에 해설하겠습니다. 아까 해설 들으신 분도 계시겠네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재판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나서 귀가하는 과정에서도 기자들이 물었는데 또 입을 꽉. 그러니까 한마디로 재판정에서도 어디서도 입조심하느라고 지금 잘못 이야기하면은 판사한테 찍혀버립니다. 거기다가 모든 혐의를 다 부인을 했는데 이게 모든 혐의를 다 부인할 때는 판사는 만약에 유죄 판결을 내린다 할 때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버립니다. 왜냐?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그건 나중에 판결문에 바로 적시될 겁니다. 그대로 나옵니다. 제가 얘기한 대로. 오늘 공판에는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설명이 가장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원래 먼저 검찰이 왜 공소를 제기했는지 왜 여기 끌어왔는지를 설명해야 됩니다. 출석한 검사들이 돌아가면서 약 1시간 10분에 걸쳐서 공소장 전체 내용을 브리핑했습니다. 1시간 10분 했던 것 같으면 상당히 길게 했습니다. 보통 때는 공소 요지를 설명하는데 여기는 전체 내용을 거의 다 한 것 같습니다. 공소장 내용을 다 읽을 수는 없겠지만은 거의 다 했다고 합니다. 검찰에 따르면은 고 김문기 처장, 오늘 참 김문기 처장에 대한 재판은 좀 심화되게 들어갔는데 백현동에 관해서는 차후로 미뤄졌습니다. 워낙 이제 재판 내용이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아요. 오늘 두 건인데 하나는 고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 했던 거고 백현동에 대해서 자기가 개발 특혜를 준 것에 대해서 정부 국토교통부를 핑계를 대면서 거기 강압에 의해서 자기가 판단했다 하는 그 거짓말 두 개인데 그 백현동 관련은 오늘 수정조사에서만 좀 나오고 그냥 빠져버렸습니다. 자, 이재명이 19대 성남시장으로 당선된 뒤 2013년 12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계획팀장으로 입사해서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재명의 주요 공약 사업이었던 위례신도시 신축 사업을 담당했습니다. 누가? 고 김문기 처장이. 그러면은 이재명의 주요 공약 사항이었던 위례신도시 신축 사업을 담당할 정도면 이재명이 신뢰하던 사람이라는 것은 딱 드러나죠. 계속적으로 이상한 사안이 많이 드러나게 되는데 2015년 6월달 개발사업 1팀장으로 부임을 합니다. 누가? 고 김문기 처장이. 그래가지고 대장동 사업 그리고 제1공단 공원화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재명이 주재했던 대면 회의에 수시로 참석하고 여러 차례 관련 업무 보고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이재명에 대해서 업무를 보자 또는 보고해 왔다고 검찰은 오늘 브리핑을 했습니다. 판사도 주의 깊게 들었을 겁니다. 이재명이 성남시장 재직 때부터 고 김문기 처장을 알았고 호주에서 골프 여행 등 여가를 함께 즐긴 사실도 있다고 공소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재명이 성남시장 되기 전부터 변호사 시절부터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재명이 모른다고 하는 것은 순 거짓말이고 허위사실 공표다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따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대장동 권력 의혹이나 또 다른 모든 의혹에 있어서 그리고 민주당 당내 경선 및 대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이 되자 특히 대장동이 피고인 이재명의 선거 캠프의 자료 요청에 응해서 언론 대응까지 지원했다고 누가? 고 김문기 처장이 완전히 이재명의 수족처럼 데리고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검찰이 공소 요지를 파악하면 반면에 이재명 측은 공소 사실을 부인하면서 피고인 이재명이 시장으로 재직한 기간이 8년이고 성남시 공무원이 2,500명이고 산하기관까지 합치면 4,000명 정도다. 그런데 김문기 전 처장 같은 직급을 가진 즉 하위 직급의 사람이 팀장만 600명인데 그 사이 만난 사람 직원들을 전부 기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라고 변호인들은 변론을 제기했습니다. 이건 엉터리 중에 엉터리입니다. 왜냐? 다른 처장과 같은 그러니까 아무데나 처장하고
자기가 공략한 정말 중심적으로 공략한 대장동 사업과 또 공원화 사업 이재명의 공약 중에 노른자 그것을 맡긴 처장과 아무나 처장하고 같아라고 보는 변호인은 오늘 변론 실수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정오를 이제 훌쩍 넘기게 됩니다. 이재명 측 변호인들의 변론 요지는 대강 이러합니다. 오늘 이재명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몇 차례 만났다 하더라도 알지 못했다는 표현은 허위사실이 아니다 라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는데 몇 차례 만나기만 했습니까? 그런 요직에 박아놓고 변호사가 되기 전부터 알았는데 변호사가 되기 전부터 알았다는 것은 포렌식의 결과 고 김문기 처장의 핸드폰에 이재명 변호사, 이재명 시장님, 이재명 지사님 이렇게 직함을 딱딱 붙여가면서 이재명이가 전화번호를 자주 바꾸다 보니까 여러 개가 한꺼번에 싹 다 들어가 있는 고 김문기 처장의 핸드폰에 그게 싹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힘들 겁니다. 이재명의 변호인은 오늘 어떤 사람을 몇 번 이상 보면 안다고 해야 하는지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다. 어떤 사람을 아는지 여부는 경험한 내용과 횟수로만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것인데 이는 시간과 공간이 특정되는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인 것에 불과하다. 이 말이 한참 따라가다 보면 판사도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헷갈리기 딱 십상인데 결과적으로 요점은 주관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죄가 안 된다. 자, 그러면은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것이 이재명의 발언인데 변호인은 시간과 공간이 특정되는 구체적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딱 시간과 공간이 특정되지요. 왜 안 돼요? 성남시장 때는 몰랐다 하고 이재명이 지가 시간과 공간을 딱 특정했는데 오늘 변호인들 하는 거 제가 보면은 빠져나가기 위한 변론이 아니라 이재명한테 잘 보이기 위한 변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